대구 세계에너지 총회 개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직위와 대구시가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공모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국학진흥원도 유교목판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관광 생산업체인 세아제강이 임금 인상을 놓고 노사가 맞서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학의 소식, 오늘은 주민들에게 문화 공간을 제공하면서 방천시장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고 있는 한 화가의 작업실 겸 카페를 소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이 선선한 아침과는 달리 낮에는 대구의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더 오르겠고 당분간 늦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청명한 하늘에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고향으로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이동하실 때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더 커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구는 16.9도, 구미는 12.6도, 안동은 13.4도로 서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낮에는 대구가 31도, 안동 30도 등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 추석 연휴에도 이렇다 할 비 소식 없이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리더들이 모여서 에너지 현안을 논의하는 대구 세계에너지 총회가 2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위와 대구시도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세계에너지 총회가 열릴 엑스코 인근의 한 숙박시설을 대구시 직원들이 찾았습니다. 총회 참가자들이 머물 곳 가운데 하나인 만큼 시설과 비품부터 인터넷 환경까지 꼼꼼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총회 때는 통역과 안내 요원을 배치한 한편 숙박시설이 모자라 경주와 구미를 찾아야 하는 참가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경주의 숙박시설 우리가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경주와의 그 이동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경찰이 협조를 받아서 그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총회 주변 업소에 대한 친절 교육과 식품 안전 점검도 강화했습니다. 야외 전시장을 차릴 터 조성이나 총회장 인근 도로 포장, 전선 지중화 작업 등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유관기관과 실무팀을 꾸려 안전 대책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구 인천 임시 항공기 증편 대책과 셔틀버스 노선도 확정했습니다. 수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상황과 같게 저희들이 좀 현장 시뮬레이션이라든가 현장 리허설을 통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미리 접촉해 총회 때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기로 하는 등 지역 경제 파급 효과 극대화에도 막바지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대구 세계 에너지 총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대구시와 조직위원회의 발걸음도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을 찾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남북권 신공항 건설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전이 펼쳐집니다. 대구시와 의회, 남북권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는 오늘 오후 동대구역에서 시도민의 남북권 신공항 조기 건설 염원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신공항 건설 당위성과 필요성을 정리해놓은 홍보물을 귀성객들에게 나눠줍니다. 경상북도와 남북권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 경북본부도 오늘 오전 구미 나들목과 구미역 광장에서 남북권 신공항 조기 건설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전을 펼칩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에 있는 4개 변전소에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시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이에 따라 변전소 내부와 변전소 간 전력 설비에 대한 시험 등을 거쳐 공사가 마무리된 정거장부터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거장에 전기가 공급되면 신호, 통신, 기계 분야별로 각종 시험을 하고 이후에 모노레일 차량을 이용한 시운전을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기록물 공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 국학진흥원도 유교목판 등재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학진흥원이 지금까지 수집한 목판은 영남 지역 300여 문 중에서 기탁한 720종 6만 5천 장입니다.
대개 15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이 목판의 명칭은 조선의 민간 유교 책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월 안동을 방문한 알리산드라 커민스 유네스코 집행위원장은 목판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he values that were imbued in its production, there was a special meaning that was given to it by a decision of one person to produce a woodblock. 다른 세계기록 유산과 비교해 볼 때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유교 책판을 관통하는 가치는 그에 못지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유교 책판은 다수의 책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관통하는 정신은 유교의 본질 단 하나로 관통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유교 책판과 경쟁할 기록물은 고궁박물관의 천상열 차분야 지도입니다. 조선 태조 때 고구려의 천문도 탁본을 본떠 만든 천문도로 세계적인 기록물입니다. 문화재청은 올 연말까지 한두 건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보를 선정해 내년 3월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만에 하나 탈락한다 하더라도 다음 기회를 위해 목판 수집은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과학적인 시설에 집중해서 보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동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그와 관련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지정된 세계 기록유산은 훈민정음 해례본과 조선 왕조실록 등 모두 11건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대구미술관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문을 엽니다. 대구미술관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22일 일요일까지 정상적으로 문을 열어 현재 진행 중인 쿠사마 야요이 특별전과 대구미술의 사색전을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구미술관은 지난 7월 16일부터 시작된 쿠사마 야요이 전시회에 지금까지 16만 7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대구미술의 사색전도 대구미술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전시회여서 추석 연휴에도 문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에 LP가스 판매 당번업소가 지정돼 운영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대구 지역 LP가스 판매 당번업소는 구군별로 4개 업소 정도씩 모두 42곳입니다. 당번업소 명단은 대구시와 구군 인터넷 홈페이지나 당직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항의 세아제강의 파업이 장기화돼 추석을 넘기게 생겼습니다. 고정성 임금, 이른바 통상 임금 인상을 놓고 노사가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강관 생산업체인 세아제강 포항공장. 20일째 파업으로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이번 파업은 지난 1998년 이후 25년 만으로 하루 손실액만 2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회사가 3년 연속 1,000억 원대의 흑자를 내고도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 등 노조 요구안에 너무 인색하다는 게 노조 측의 입장입니다. 특히 기본급과 상여금, 생산 장려수당, 귀양비 같은 고정성 임금은 노사 간의 입장 차가 커서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회사는 꾸준히 영업이익을 남김에도 불구하고 고정비가 아닌 일시적으로 일시금을 자꾸 주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기를 원합니다. 회사 측은 영업이익이 는 만큼 성과급은 늘릴 수 있지만 고정성 임금은 올려주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반덤핑 제소 등으로 앞으로 경영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정성 임금을 늘릴 경우 회사 경영이 나빠지면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성과급 쪽으로 더 늘리는 것은 좋은데 그건 이제 일시금이니까 이 고정급으로 자꾸 이게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지금은 회사가 좋지만 나중에는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노사 간 협상은 사실상 결렬된 상태로 노조 측이 기존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전환해 투쟁 수위를 높일 예정이어서 파업 사태는 추석을 넘겨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교육부가 국립대 직원에 대한 기성회비 수당을 폐지하자 대구와 경북 지역 국립대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북대 일부 교직원들은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 반발해 대학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월급 지급일에 기성회비를 주지 않을 경우 총장실을 점거해서 농성을 벌일 예정입니다. 금호공대와 안동대 교직원들도 각각 총장을 항의 방문하고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립대 직원들은 기성회비 수당 폐지로 한 사람당 평균 1,000만 원가량의 급여가 삭감돼 생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제우편을 통해서 신종 마약을 밀수입한 30대 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서모 씨와 김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서 죄가 무겁지만 판매 목적이 아닌 점을 감안해서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6월 국제우편 등기를 이용해 영국으로부터 신종 마약인 합성 대마 24g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쇠퇴가던 재래시장, 방천시장의 김광석 거리에는 이 주말이면 외지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오는데요. 거리 한쪽에 프랑스 과자 마카롱을 맛볼 수 있는 화갈 자ገብ실금 카페가 자리해 방천시장의 새로운 문화적 기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계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예술가와 상인들이 함께 꾸려가는 방천시장 내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이색적인 카페. 바로 프랑스 과자 마카롱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화가인 이동원 씨는 이곳에서 마카롱도 굽고 작품 활동도 합니다. 화가분이 하시는 거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볼거리도 많고요. 분위기가 좋아서 맛도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감을 썼고 바탕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이해하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근데 제가 그림 그릴 때보다 이제 과자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이제 과자를 그림보다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더 이게 행복한 겁니다. 성민 씨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로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이 공간에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씩 드시러 오시는 손님이나 이 근처에 계시는 작가분들 오셔가지고 베이스 소리를 듣고 많이 이제 감명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분들도 색다른 경험이었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동원 씨와 성민 씨는 방천시장 내에서 즉흥적인 거리 공연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거리 공연을 계획한 날, 동원 씨가 방천시장 상인들에게 공연을 알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가시기 전에 저 플로체 가게 앞에서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하고 한국 무용 하는 사람하고 즉석에서 만나가지고 공연하거든요. 공연 가봐야 되겠네. 예, 좀 있으면 퇴근해서 한번 가보세요. 들어가세요. 거리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콘트라베이스와 한국 무용가의 만남은 관객들에게 한껏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비오는 방천시장 거리의 정치 속에서 우수어린 음색의 콘트라베이스가 울려 퍼지고 그 선율에 맞춰 무용가의 춤도 막이 오릅니다. 방천시장에서 빠뜨릴 수 없는 고 김광석의 노래도 바이올린과의 협연 속에서 색다른 감동을 더해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좀 남루하고 또 좀 소외된 공간, 이런 공간도 우리가 이거 문화적인 충분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 사실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사실 발도 다 까지고 했지만 그런 속에서 나름의 예술을 꼭 피우고 싶거든요. 바삭한 과자 속에 깊고 부드러운 맛을 감추고 있는 마카롱. 마카롱을 만들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화가 동원 씨는 오늘도 예술가들의 시장 방천의 거리에서 조금은 색다르고 신선한 맛과 소통을 꿈꿉니다. 문화계 소식이었습니다. 대구 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된 대구 청소년 교향악단이 어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창단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창단 연주회에서는 청소년 교향악단 단원들이 계명대학교 김민지 교수의 첼로 연주와 함께 로시니의 세빌리아 이발사 서곡과 베토벤 교향곡 전원 등을 연주했습니다. 대구시립 교향악단 전임 지휘자였던 황혜랑 지휘자가 이끄는 대구 청소년 교향악단은 지난 3월에 설립됐으며 세 차례 공개 오디션을 통해 34명의 단원이 선발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고가의 시계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된 76살 이모 할머니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쳐왔고 나이 많은 피해자들만 노려 특이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를 보자며 접근해 준비해간 모조품 시계와 바꿔치는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1,540여만 원 상당의 시계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주시는 영남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새마을운동 육성과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상주시는 국제 새마을리더 연수원 설립과 새마을운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있어 영남대로부터 자문을 받고 영남대는 새마을대학원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상주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남대는 유일하게 박정희 정책 새마을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매년 30여 명의 외국인 학생이 이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을 훔친 혐의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새벽 영천의 한 과수원에 차를 몰고 들어가 30만 원 상당의 복숭아를 훔친 등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경산과 영천 지역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과일과 닭 등 9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베트남인 44살 A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체류자로 같은 공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이들은 인적이 드물고 보안시설이 허술한 농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11월 초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 개막을 앞두고 사전 전시회가 영일만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30여 점의 다양한 스틸 조각 작품과 국내 현대 조각의 거장인 문신의 유작 2점이 다음 달 18일까지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전시 작품마다 QR코드가 부착돼 관람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작품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대구보건대학교 방사선과 김선칠 교수와 임상병리과 박철인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가운데 하나인 마르키스 후수후 2014년판에 동시에 등재됩니다. 방사선과 김선칠 교수는 친환경 의료방사선 차폐제와 스마트 숙면 베개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방사선 분야의 과학자로 등재됩니다. 임상병리과 박철인 교수는 신경세포 발생학 분야에서 SCI급 논문 20편 이상을 발표한 공로로 등재될 예정입니다. 가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고향으로 향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비 소식 없어서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와 경북 지역 15도 안팎으로 서늘한 상태인데요. 낮 동안에는 30도 안팎으로 약간 덥겠습니다. 옷차림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가시거리가 20km 안팎으로 시야가 탁 트여 있는데요.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청명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가을볕이 뜨겁습니다. 나오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7도, 낮 기온은 31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상주의 낮 기온 30도, 구미 29도로 낮 동안 약간 덥겠고 봉화의 현재 기온 10도, 낮 기온은 30도로 일교차가 무려 20도나 벌어지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28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32도 예상하고 있고요. 추석 당일에도 어디에서든 둥근 보름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